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안 써놨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야. 힘내자. 딱 10분 남았다, 얘들아.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신환기 때문에 너무 나는 수업을 계속 이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도 너무 이었지. 그래서 잠깐 환기하자면 다 못한 작품들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청준의 황홀한 실종은 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페이지로 얘기를 하자면 어디 있냐면 이거 당제고 미안해. 페이지를 얘기하자면 181페이지를 봐주시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작년이 이청준은 너무 유명한 작가고 반드시 봐야 하는 작품인데 작년에 나왔기에 가능성을 매우 미약하게 둡니다. 하지만 미약하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작품 같은 경우도 보셔야 하고 또 유명한 뻔한 작품들도 한 번씩은 지문을 확인하시고 모르는 줄거리는 한 번씩 인터넷 찾으면 또 나오기도 하니까 찾아서 확인했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마지막으로 페이지 어디 있냐면 당제 184, 185페이지에 송기숙의 당제를 펴봐주세요. 자, 이 당제도 마찬가지야. 뭐 사투리가 매우 심하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전체 줄거리를 맥을 못 잡으면 어떤 흠인지 흐름을 잘 못 잡을까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줄거리로 맥을 잡아주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얘들아 10분이야? 아니 뭐 지금 벌써 10분도 안 남았어. 7, 8분에 제가 마무리 잘 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우선 너희가 페이지로 187페이지를 먼저 펴봐주세요. 187페이지 펴시면 4번에 보기가 있어. 얘 밑줄 먼저 그을 거야. 밑줄이 줄거리는 아니에요. 그래도 밑줄 먼저 그을 거야. 그어야 소설이 좀 이해가 되니까. 자, 밑줄 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7, 80년대 농촌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다.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핵심은 농촌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그렇듯 잘 알고 있잖아. 이런 농촌의 현실, 열악한, 피폐한 이런 내용들은 항상 우리에게 주요한 그러한 국어 소재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작품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밑줄을 그으셨으면 자, 그 뒤에 밑줄, 그 아랫줄에 밑줄 그을게요. 농업은 아랫줄의 중간부터야 밑줄 그어.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었기에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했다까지 밑줄을 그으세요. 자, 그으세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작품에서 이제 어쨌든 농촌의 그런 좀 열악한 현실, 감각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산업화 시대까지 왔을 때 7, 80년대면 산업화 시대잖아. 그 당시에는 산업화 시대다 보니까 공업 쪽, 그러니까 이런 산업 쪽에 조금 더 치중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었겠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농업 쪽은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굉장히 더 팍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한 삶 속에서 또 이어지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밑줄을 그라고 했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또한 아래에서 두 번째 줄도 밑줄 긋겠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에요. 전통을 지키려는 세대와 기성세대겠죠. 기존에. 그리고 전통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현실적 이익을 따르고자 하는 세대,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젊은 세대겠죠. 그런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서 농촌의 공동체적 질서가 붕괴되어가는 모습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까지 밑줄을 좀 그으시고요. 자, 요 기본적인 요 배경, 베이스 속에서 이 소설이 가진 전반적인 줄거리를 정말 줄거리처럼 이번에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는 뭐 인물 한 명 한 명 따져가면서 이 인물이 뭐라고 했고 뭐 이게 중요한 소설이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 산업화 시대죠. 7, 80년대 산업화 시대다 보니까 그 산업화 시대에 무언가 좀 더 발전된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마을에 그 댐 건설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댐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댐이 건설이 되면 그 물이 차는 곳이 생기다 보니까 이 마을 전체가 물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형상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몰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물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건 그냥 자명한 사실인 거야. 그래서 이 마을의 이름이 막 마을 이름 같은 거 사실 중요하지 않다 얘들아. 세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소설의 마을 이름, 사람 이름 언제 다 외우고 있어. 그렇지만 한 번은 써봅니다. 여러분들이 지문 읽으면서 체크하시면 되죠. 어쨌든 이 감내골 마을이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이 된다라는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러니까 수몰 위기, 아직 수몰이 되진 않았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하나의 핵심적인 인물로 나오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선 그 인물 이따가 할게. 이제 수몰이 되는 위기가 처해지다 보니까 어쨌든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제라고 하잖아. 당제라고 하는 요 제자가 제사 제자여서 뭐냐면 당산나무, 여기에 당나무가 있어. 이 마을에 그 당나무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해마다 우리 마을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당나무도 종류가 있어. 당할아버지 나무, 당할머니 나무 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거지. 이런 신앙을 우리는 무속 혹은 민속 신앙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마음을 펼쳐서 하는 그런 어떤 신앙 같은 건데 어쨌든 나무에게 제사를 지내는 해마다 지내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마을이 수몰되면 나무도 다 수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을도 수몰이 되니까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올해의 마지막 제사를 지내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어차피 나무가 수몰이 될 거야? 그걸 알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저 나무 왜 아주 오래되고 이제 좋은 나무니까 그거를 팔아라. 어차피 수몰되니까 그걸 팔아라. 좋은 값에 쳐주겠다. 그러면 마을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몰될 거 그거를 팔면 어쨌든 마을 자체 내로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나눠 가지든 뭐하든 돈이 좀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파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나무를 파는 그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이루어지는 두 주체가 중요한 거야. 아까 지문에서 보셨죠? 전통을 따르겠다는 전통의 가치를 전통을 따른다기보다는 옛것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 영감님이나 할아버지나 나이 지긋하신 분들 그리고 그 반대로 새거 전통보다는 돈이 우선시해서 현실의 이익을 먼저 이것을 따르려는 그러니까 이쪽은 나무를 팔지 않겠다고 이쪽은 나무를 팔겠다죠. 이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고 대화하는 부분이 우리 지문에도 나오지만 EBS 지문 아주 중점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보기에서 얘기했던 건 이거의 한 부분일 뿐이고 전체 흐름의 줄거리는 얘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야. 이게 이제 EBS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당나무 파는 문제가 갈등이 있을 정도로 마을이 수몰되는 위기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의 그다음에 하나의 가장 중점은 한몰 영감이라고 나와. 사실은 이 부분이 중점인데 한몰 영감 내외라고 나올 거야. 왜냐하면 한몰 영감과 그 부인이죠. 한몰 영감 내외는 아들이 전쟁에 6.25 전쟁 때 끌려가서 의용군에 지원을 했다가 이제 살아가고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죽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죽었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리고 30년째 오고 있지 않으니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끝끝내 그 사라진 아들을 기다리려고 이 당제를 지낸 당제라고 하는 건 제사잖아. 이거를 내가 주체가 돼서 그래서 그런 걸 보통 그러니까 제주라고 그래. 제사의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내가 지내겠다. 내가 지내면서 막 도깨비한테 빌기도 하고 아들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좀 빌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제주를 자처해서 본인이 마지막 당제를 지내겠다 해요. 그러한 이유 속에는 이제 이게 소설 속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야. 그러한 이유 속에는 이 한몰 영감도 사실은 6.25 전쟁 전에 일제강점기도 지내온 영감님인데 일제강점기에 본인도 한번 전쟁터에 끌려나갔던 때가 있었거든. 그때 마을 사람들이나 자기 식구들은 자기가 죽은 줄 알았던 거야. 잘못된 소식이 전해져서. 죽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자기는 죽지 않고 돌아왔거든. 그것처럼 이 아들도 그럴 수 있잖아. 잘못된 소식이나 잘못된 것일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 끝끝내 그 미련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내외는 끝까지 기다리고 싶은 거야.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는데 아들은 이 마을로 돌아오겠지. 돌아온다며. 근데 이 마을이 수몰되어서 사라지면 어떡해.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본인이 지내면서 도깨비한테도 빌고 그런 민속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당제가 제목인 거고요. 그 속에서 결국은 나중에 마을이 결국은 수몰이 됩니다. 수몰이 되지만 그 수몰된 옆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끝까지 아들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작품이에요. 우리 지문에서 주요된 건 여기가 나왔고, 물론 여기가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단지 요것만의 내용은 아닐 거야. 요 부분 아들을 기다리고자 하는 요 안타까운 내용의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깨비라든가 당제를 지내면서 비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실 댐 건설이라고 하는 것도요, 산업화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 농촌민들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어서 잘 나올 거고, 결국 농촌의 피폐한 힘겨운 실상을 잘 보여주고자 하는 소설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투리가 많이 나오지만 사투리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특징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사투리를 한 글자 한 글자 읽기보다 전반적으로 문맥, 얘가 뭐라고 하는 거라서 좀 빠르게 읽는 연습이 되게 중요한 소설이야. 사투리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사투리를 한 줄 한 줄 읽느라고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사투리 한 줄이 아니라 사투리를 좀 빠르게 읽어가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연결해서 줄거리 찾는 거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면 어느 내용 나와도 잘 잡을 수 있겠죠. 전체 우리 지문 때문에 전체 흐름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가능성 높은 작품이에요. 되셨죠? 요거 줄거리 잘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적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고생 많았고 얘들아, 그동안 수능 특강 쫓아오느라고 아주 긴 시간 고생했지만 본인이 필기해 놓은 것만 제대로 익히셔도, 내가 수업한 작품들, 나 필기해 준 거 있잖아. 내가 필기해 준 건 정말 엑기스야. 그것만 정확히 기억해도 그 작품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5주 동안은 수능 완성을 완전히 5주 동안에 제가 최대한 마무리를 해볼 테니까 또 힘내서 5주 동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자 얘들아. 고생 많았다. 수고했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쉬자.